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임소연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닥터부민의 처방전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민병원의 김철 명예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민병원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철 원장님, 부산 산부인과계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로 통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께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 좀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을 대표적인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부인과 질환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볼까요? 암을 제외하고 양성 부인과 질환에 제일 많은 게 자궁근종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자궁근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궁근종, 사실 여성분들이냐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예. 가까이서도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겪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인 여성의 한 50% 정도에서 근종이 발생하고 그 중에 일부분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네. 아주 흔한 양성 질환입니다. 성인 여성의 50%가 이 질환이 발생을 한다면 예, 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절반은 어쩌면 가능성 그럴 수도 많죠.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언니랑 엄마랑 둘 다 이쪽 질환으로 한번 병원을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궁금증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자궁근종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고요. 오, 다만 네. 여성들이 월경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원인이라고 아는데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게 생기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여자라면 누구나 이 가능성은 두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궁근종에 증상이 있나요? 부인과 병이 있다면 대부분 다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궁근종은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가 소수에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통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근종이 커질수록 복부에 네. 혹이 만져질 수 있고 또 월경의 그 어떤 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생님, 복부에 혹이 만져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만졌을 때 밖으로 만져질 밖으로. 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환자분들이 알게 되죠. 음.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미리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네, 하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없지. 사실 네, 그렇죠. 검진도 잘 그렇죠, 안 그렇죠, 오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분이나 저희 언니도 뭐 몇 개를 이렇게 혹을 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개수도 중요한 것 같고 크기도 이렇게 좀 중요할 텐데요. 숫자가 뭐 한두 개 있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발적입니다. 여러 개 생깁니다. 아, 하나만 생기는 경우는 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떠한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종이 그 개수보다는 근종이 그 생긴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복부에서 만져진다는 것은 뒤늦게 알게 된 거고 네. 빨리 아는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또 그 월경 양이 변화가 올 때 월경 양이 많아진다든지 그럴 때에는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궁근종이라면 그 여성분들의 생식기가 자궁도 있고 이렇게 난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자궁에만 생기는 근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위치가 그렇죠.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위험한가요? 가장 그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근육 내 근종 그건 우리가 근육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근종이고 그다음에 장막하 근종은 자궁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병. 점막하 근종이라고 있습니다. 네. 점막하 근종은 자궁 내강, 내강에 월경하는 장소. 그 부분에 생기는 근종입니다. 그래서 그 점막하 근종이 가장 빨리 발견될 수도 있고
증상도 심하고 하혈이 너무 심해서 뭐 월경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빈혈에 빠지겠죠. 선생님, 자궁근종, 그러니까 혹이 생겼다는 자체로는 위치가 어디가 됐든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자궁근종 환자가 전체 여성의 성인 여성 50%에서 발생한다는데 그 근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실제 수술하는 사람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냥 관찰 대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궁근종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둬도 된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기도 하다. O, X. 어떻게 갈까요? 자연적으로 치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자궁근종이 있을 때 무슨 증상을 느낄 때 너무 크다든지 또는 아까 말한 하혈 같은 월경 과다 있을 때는 수술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자그마한 게 여러 개 있더라도 그런 위치가 아닐 때는 그냥 두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선생님 뵙는다고 해가지고 자궁근종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의 한 환자가 자궁근종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둔 거예요. 근데 크게 이제 느껴지는 증상이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근종이 초등학생 몸무게만큼 크기가 커진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보면 진짜로 그렇게까지 커지나요? 제가 한 2년 전쯤 수술을 했는데 자궁 근종 무게가 20kg 된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20kg면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만해요? 뭐 우리가 쌍둥이 임신한 배 정도 되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쉽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3kg짜리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면 이제 아이를 그렇죠. 둘을 출산을 했는데 그렇죠. 3kg, 2.8kg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양수랑 해도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근데 그렇죠. 임신 그 만삭 때 자궁 무게가 네. 태아 양수 자궁 조직을 포함해서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10kg 되는데 20kg면 그죠. 아주 크죠. 그렇다면 이 자궁근종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혹시 따로 있나요? 연령대가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초경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한 20대 초중반부터 근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선생님 네, 또 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뭐 유방암이라든지 네. 이런 분야에서는 뭐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뭐 유방암이 좀 안전해진다 혹은 뭐 관련 질환이 괜찮아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혹시 출산을 하고 나면 뭐 자궁근종이 덜해진다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자궁 근종이 발생이 멈출 때는 여성이 폐경이 돼야 됩니다. 초경은 빠르고 맞아요. 그렇죠. 네. 결혼은 늦고 네. 또 폐경도 늦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건 월경 변화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출산을 하더라도 네. 뭐 요즘 뭐 애 한둘이 놓고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좀 관심을 갖고 내 몸에 관심을 그렇죠. 갖고 꾸준히 좀 이렇게 지켜보고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가장 같습니다. 중요한, 자, 오늘 이렇게 부산 산부인과계 권위자로 통하시는 우리 김철 명예원장님 모시고 자궁근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다음 편에는 네. 이 자궁근종의 검사법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장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다음 편까지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건강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